안녕하세요. 저는 오랫동안 공시 공부를 하고 지금은 공시 생활을 포기한 우울증을 앓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공시 생활을 접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촬영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고요. 저는 공시를 2021년 국가직 이후로 아예 공시 생활을 접고 5월에 바로 취업을 해서 일을 하다가 지금 이직을 해서 또 새롭게 일을 하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사실은 제가 공시를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를 했어요. 대학 졸업하고 나서 한 1, 2년 정도는 위장 공시생으로 생활을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노량진에 들어가게 됐고, 노량진에서 또 한 1, 2년 공부를 하다가 아, 점수가 너무 오르지를 않아서 이 길은 내 길이 아닌가 보다 하고 부모님 몰래 이제 취업을 했습니다. 근데 뭐 취업을 해서 회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가 그동안 꿈꿔왔던 제 미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제가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싶어서 7급을 준비하던 제가 이제 9급을 준비를 하면서 노량진 생활도 접고 집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캠스터디를 하면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캠스터디를 하면서 사실 6시간도 앉아있지 못했던 제가 6시간은 물론 자리에 앉아있는 시간만 10시간을 채우는 것도 이제 할 수 있게 됐고요. 나중에는 진짜 자고 씻고 밥 먹고 뭐 이런 시간 빼고는 무조건 앉아서 공부를 하고 뭐 공부에 뭐 100%다 집중을 했다라고는 하지 못하지만 그냥 진짜 그날 하루 잠들면서 나 정말 오늘 열심히 공부했다, 열심히 생활했다라고 스스로한테 토닥일 정도로 이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해서 공부는 나의 길이 아니구나 싶어서 약간 사실은 자의 반 타의 반으로 공시 생활을 접게 되었습니다. 1년 반, 2년 전부터 이제 병원을 다니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제 상담을 받고 약물 치료를 해야 된다고 해서 이제 약과 함께 상담 치료를 계속 받으면서 우울증을 이겨내려고 하고 있는 중이고요. 시험을 포기하고 나서는 사실은 좀 많이 괜찮아진 것 같아서 서서히 약도 끊고 병원에도 가지 않게 되었는데, 이게 공시 때문만은 아니었던 것 같은 게 제 우울증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더라고요. 내가 참 우울한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들어도 사실 병원에 가기까지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어, 어렸을 때부터 그냥 내가 나중에 직장이 생기면, 나중에 조금 한숨 돌릴 수 있으면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했었지만 쉽게 제 발로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기까지는 쉽지 않았습니다. 어, 저 같은 경우는 친언니가 공부를 제가 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고 이거는 안 된다, 너 이렇게 해서는 너의 건강, 너의 정신 건강이 약간 문제가 생길 것 같다라고 하면서 그냥 누군가에게 네 속마음을 이야기해본다라고 생각을 하고 병원에 가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해서 용기를 내서 가보게 됐어요. 네, 그때 갔던 선생님한테 정말 감사해야 하는 게 정말 정말 되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해주셨고 따뜻하게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고 음, 정말 제 그런 감정 상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다고 그렇다고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끊임없이 맞다고,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다, 계속 저를 이렇게 다독여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좀 편안하게 말을 할 수 있었고, 사실 저는 병원을 지금까지 총 3군데를 다녀봤는데 제가 좀 멀리서 병원을 다니다가 이제 집 가까운 쪽으로 옮겨봐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좀 먼 곳에 가기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제 먼 곳에서 처방받아온 약이 떨어질 때쯤 이제 급하게 집에 있는 병원에다가 막 전화를 걸어서 상담을 하러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다 한 달 이상 기다려야지 이제 상담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첫 상담을 하려면 한 달 이상이 걸린다, 첫 진료를 하려면 한 달 이상이 걸린다, 이렇게 다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기존에 한 번이라도 상담을 받아본 환자는 빠르게 잡아줄 수 있지만, 예약을 잡아줄 수 있지만 첫 상담이면 좀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달 정도의 이제 대기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약이 뭐 한 3, 4일치밖에 안 남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 약을 그만 먹으면 진짜 다시 너무 우울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막 들어서 진짜 뭐 약간 네이버에서 후기 같은 것도 되게 많이 봤는데 거기서 별로 이렇게 좋지 않은 후기가 적혀져 있는 그런 병원에다가 이제 급하게 예약을 했어요. 제가 집 앞에 간 두 번째 병원에서는 제 이야기를 거의 들어주지 않으셨고 그냥 대충 이러한 부분에서 왔다, 이러한 부분이 힘들어서 왔다라고 하니까 뭐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본질적인 부분을 치유를 해야 한다면서 뭐 다른 병원에 가시면 뭐 이야기만 하시고 끝나시죠. 근데 그러고 나서 뭐 더 괜찮아지신 게 있으세요? 저는 이제 괜찮아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괜찮아진 것 같아요라고 하니까 그게 뭐 약 때문이 아닐까요? 일시적인 거 아닐까요? 약 안 먹고도 괜찮을 자신 있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는 제가 정말 마음이 정말 병원을 다니면서 괜찮아졌는데 그게 뭐 약 때문인지 상담 때문인지 뭐 전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 제 마음은 이 약을 먹지 않으면 내가 또 다시 우울해지겠구나라는 그런 막 생각이 들 때였어요.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이 약 끊어도 괜찮으시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할 때 네, 괜찮을 것 같은데요? 라고 전혀 말을 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그 병원에서 뭐 이야기하는 뭐 본질을 치료하려면은 뭐 이러이러한 상담 뭐 이러이러한 진단 상담 뭐 이런 거를 받아야 되는데 그걸 뭐 받아봤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 병원에서 받아봤다 뭐 했더니 그 병원에서 했던 건 되게 간략한 것일 것이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간략할 것이다. 우리는 완전 제대로 뭐 할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본질적인 부분을 고치고 싶으면 받아보지 않겠냐. 뭐 본질적인 거 고칠 마음이 있으세요? 라고 하길래 아 있어요 라고 하니까 아 그러면은 저기 다시 나가셔서 상담해 주시는 분한테 이야기 듣고서 뭐 진단을 받아보자고 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네 하고서 이제 상담하시는 분한테 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뭐 갑자기 20몇만 원 상담비가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진짜 그냥 장사하는 병원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 그러면 다음번 일주일 뒤에 왔을 때 상담을 다시 뭐 할지 말지 결정을 하겠다라고 하고 약만 받아가지고 왔어요. 근데 두 번째 병원에서 뭐 똑같은 약이라고 하셨는데 뭐 분자 그림까지 그려주시면서 뭐 이 부분만 살짝 다른 거야 라고 해서 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약 처방을 해주시는 거를 제가 좀 이렇게 막 찜찜했던 거예요. 약을 바꿔 먹으면 혹시나 내가 더 의존적이진 않을까? 이렇게 약을 바꿔 먹었다가 다시 그 예전 약으로 먹었을 때 그 예전 약이 안 들으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도 들었기 때문에 차라리 약을 그냥 먹지 말자 뭐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진단해서 주신 약이 처방해 주신 그 약에 대해서 되게 거부감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집에 돌아와서 그 약에 대해서도 찾아보고 그 병원 후기도 뭐 다시 보고 이렇게 했는데 그냥 일단 그 의사 선생님한테 제가 공감 가는 부분이 전혀 없었고 그 의사 선생님이 첫 번째 제가 다녔던 그 병원 의사 선생님을 약간 이렇게 디스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너가 받았던 상담은 상담이 제대로 된 상담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더 반감이 갔더라고요. 그래서 그 병원은 가지 않고 그 병원에서 준 약도 아예 먹지 않은 채로 이제 또 집 근처에 있는 다른 병원 한 달을 기다려야 된다는 그 병원에 바로 예약을 잡고 약을 먹지 않은 채로 한 달을 이제 버텼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병원에 갔을 때 다행히도 제가 후기를 보고서 예약을 했던 거기 때문에 뭐 첫 번째 병원보다는 저랑 뭐 공감을 형성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제 이야기를 되게 들어주시고 제 상태에 대해서 되게 이야기를 잘 해주셨어요. 거기서 세 번째 병원에서는 되게 특이하게 뇌파 검사 같은 거를 했는데 그 이제 검사를 하고서 그래프를 보시고서 제 상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이제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혼자 사는 집이 있으면 그 집에 칼을 든 강도가 들었다. 근데 그 강도가 들어서 놀란 그 마음 그 상태 그대로 이제 뭐 혼자서 계속 생활을 하는데 문이 갑자기 창문이 콱콱 거리는 소리만 들어도 갑자기 막 확 깜짝 놀라는 그런 상태 완전 극도로 긴장되어 있는 상태로 그냥 저는 평상시에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냥 제 뇌파 그림이 그렇다고 이야기를 해주시고 뭐 그래프가 있으면 이제 세 칸으로 나뉘는데 그 세 칸 중에서 제가 제일 윗부분에서부터 뇌파가 그려지기 때문에 조그만 자극이 주어졌을 때 다른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그 강도와 제가 받아들이는 강도와는 굉장히 다르다고 하시더라고요. 제 뇌파가 너무 위쪽에서부터 그려져 있기 때문에 아주 조그마한 자극에도 크게 받아들이는 그런 경우여서 조금만 더 방치를 하셨다면
공황장애가 왔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렇게 되게 제가 잘 제 상태를 알 수 있게끔 잘 설명을 해주시는 선생님이었고, 어,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제 제가 알았기 때문에 그 선생님과 이야기를 더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세 번째 병원에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병원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상담을 하고 했는데 되게 다 만족스러웠지만, 그리고 원래 먹던 약 그대로 또 먹을 수 있었어요. 제가 저는 다른 약은 원하지 않는다. 제가 이거 먹었던 이 약 그대로 먹고 싶다라고 말을 했을 때, 그럼 그 똑같은 약으로 해줄 수 있다. 이 약은 그리고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되게 좋은 약이다. 라고 또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듣고서 이 약을 먹었다. 뭐 이야기를 하고. 근데 그 이제 병원을 옮기면서 한 달 동안 약을 이제 먹지 않게 됐는데, 그동안에 제 마음이 이 약을 먹지 않으면 다시 예전에 그 우울한 마음으로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제가 혹시나 약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게 아닐까요? 라고 또 질문을 드렸는데, 세 번째 병원에 계시는 선생님께서도 이 약은 지금 현존하는 우울증 약 중에서 뭐 의존성이 거의 없다고 말할 정도로 의존성이 없는 약이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더 믿고 그 약을 먹게 되었고요. 그 약을 거의 한 1년 정도는 또 먹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병원에서 선생님이 공부를 한 학생이고, 또뭐 집중력이 흐려지면 안 되고 공부에 지장이 가면 안 되고 뭐 이러한, 그리고 우울증 같은 경우 약에 의존하면 안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뭐 현재 나와 있는 약 중에서 가장 의존적이지 않은 약한 약으로 이제 지어주신다고 하셔서, 정말 뭐 인터넷 찾아보니까 진짜 다 약하고 뭐 의존적이지 않을 수 있다 뭐 이런 글이 적혀 있는 약이었고, 뭐 공부를 하면서 집중을 더 집중되게 할 수 있는 뭐 그런 약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진짜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이 먹는 약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현재는 약을 먹지 않는 상태예요. 제가 공시 생활을 접고 나서 우울하지 않았거든요. 왜 나는 안 되지? 왜 나는 이런 생활을 하고 있지? 친구들은 다 취업을 했는데 나만 뒤처지는 느낌이야. 난 혼자서 거의 한 10년이 늦춰졌어. 뭐 이런 생각, 우울한 생각. 되게 어렸을 때부터 쓸모 있는 사람이 되자라는 게 되게 항상 제 뭐 좌우명은 아니지만 좌우명 같은 거였는데, 전혀 쓸모 있는 사람이 아니었고 공부만 했고, 근데 이 공부가 제가 쓸모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뭐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남들보다 뒤처진 것 같고, 제 주위에 있는 제 또래 친구들, 동갑 친구들이 고민했던 것들을 제가 뭐 한 10년이 지나서 고민을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봤을 때 막 그런 자괴감 이런 것 때문에 공부를 하면서 항상 누워서 잠을 쉽게 들지 못했어요. 피곤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런 생각 때문에 되게 잠이 들지 못했었고, 그리고 뭐 이 심장 박동수 스트레스 이런 거 이제 재주는 그 스마트 시계에서도 계속 심장 박동수가 막 최고 심장 박동수가 170 넘을 때도 있었고요. 스트레스도 항상 거의 최고까지 차오르고 뭐 그랬던 아이였기 때문에 항상 제가 우울하다고 생각을 하고 스스로도 되게 우울함을 느꼈었는데, 이제 공시를 포기하고 나서부터는 그런 생활을 하지 않게 되고 되게 스트레스도 받지 않게 되니까 내가 이제 우울하지 않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서서히 우울증 약을 이제 끊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지금 취업을 하고 나서도 제 우울증이 아직 낫지 않아서인지 계속 우울한 생각만 들더라고요. 현재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계속 항상 우울한 생각이 들고, 뭐 일 나가기 싫다, 일 나가기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의 가장 큰 부분이 뭐 일하는 거에 대한 어려움이 아니라, 일 나가서 또 실수하면 어떡하지? 그 실수를 하면 그 실수를 한 제 모습에 제가 또 자괴감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스스로 갖기가 싫어서 아, 일 나가기 전에 이제 또 잠이 들 때마다 또 되게 제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함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 우울증이 아직 다 완치된 게 아니구나를 느끼게 됐고, 그래서 이 영상을 찍게 됐어요. 제가 뭐 지금 이 영상에서 나 공시생활 하면서 이렇게까지 우울했다? 이런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아니고, 우울증을 이겨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일단 방향은 그런데 제가 뭐 말을 잘 하지도 못하고, 사실 이 영상만 찍고 뭐 또 안 올릴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찍겠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는 없지만, 그냥 내 스스로의 일기 같은 걸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어, 되게 카메라 보면서 혼자 말하는 게 어색한데 그래도 꾸준히 일기 찍어 나갈 수 있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